그러니까 성탄 잘 보내셨고요. 뭐 예전같이 이렇게 뭐 분위기가 뭐 아주 뭐 즐겁고 그러니까 들썩들썩하진 않지만 그래도 뭐 가족끼리 좋은 시간들 보내셨길 바랍니다. 연말 마무리들 잘 하시고요. 자, 오늘은 이제 네 번째 법이죠. 책으로는 217쪽, 218쪽이고 그러니까 4편 건축법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법 7문제인데요. 그러니까 건축법은 뭐 처음에는 좀 복잡하지만 그러니까 다 내용이 토막토막이고 숫자 많고 뭐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단어들도 많지 않고요. 뭐 다들 뭐 5문제, 6문제 다 맞추십니다. 자, 보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218쪽에 그러니까 1장 총론이 있고 그러니까 굵은 1번 건축법 적용 대상물. 건축법이 어디에 적용되냐라고 하는 거죠. 양과 1번 건축물. 당연히 건축물에 건축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건축물이 뭐냐?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이에 딸린 시설물.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지하 또는 고가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무소, 공인장, 점포차고, 창고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시간이 부동산 공법이죠. 부동산 공법이니까 부동산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따라서 토지에 정착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비나 눈, 직사광선 피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지붕이 있어야 되죠. 근데 지붕 뭐 이제 그런데 그 주인 그 작은 1번에 저 뒤 갖고 동그라미 1번에 뒤를 갖고 시험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지붕과 기둥과 벽이 아니라 뭐예요?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죠. 그러니까 한글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약서 썼다가 나중에 큰일 생겨요. 자,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지붕 A와 그러니까 B, 그러니까 또는 C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써져 있어도 그러니까 이것을 두 가지로 다 읽을 수 있다고요. 이렇게 써놓으면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좀 재미가 없습니다. 이것을 바꿔서 보자고요. 그러니까 딸기와 그러니까 포도, 그러니까 또는 참외라고 보죠. 이렇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한글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거 우리나라 말이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두 가지로 읽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A와 B 또는 C라고 읽으면 잘못됐나요? 아니죠. A와 B 또는 C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또 달리요. 그러니까 A와 B 그러니까 또는 C 이렇게 읽으면 잘못된 건가요? 아니죠. 이렇게 읽을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계약서 이렇게 썼다가 나중에 큰일 생긴다고요. 자, 보시자고요. 동그라미 1이면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 1을 받게 되는 개똥이한테 지금 뭘 주는 거예요? 두 개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A와 B 또는 C 두 개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개똥이한테 딸기를 주죠. 그리고 이 접시에는 포도나 참외 둘 중에 하나만 얹어져 있어도 되죠. 그래서 접시 두 개를 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딸기 접시와 그다음에 포도나 참외가 얹어져 있는 그 중에 둘 다 없어도 되고 하나만 있어도 되는 그 접시를 주는 거죠. 지금 그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동그라미 2번 소똥이한테는 딸기와 포도 그러니까 또는 참외인 거죠. 그래서 두 개를 내놓고 선택하라는 겁니다. 한 접시에는 뭐가 있고요? 딸기와 포도가 있고 그러니까 또 한 접시에는 뭐가 있고요? 참외가 있죠. 그래서 이 두 접시 중에 하나만 골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러니까 둘 다 할 수도 있지만 이제 기본적으로는 하나만 가져가게 되는 게 기본이겠죠.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한글은 어렵고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계약서 썼다가 나중에 큰일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갖고는 시험을 못 내요. 쟤네들도 못 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문제 흐름을 보면 이것을 이제 사람들이 알 수 있으려니 이제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니까 얘네들은 여기서는 이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저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지붕과 그러니까 기둥 그러니까 또는 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라고 하면 이제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래도 지붕은 반드시 있어야 되겠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붕은 있어야 되니까 지붕과 기둥 또는 벽 이렇게 읽겠지. 설마 이거를 그러니까 지붕과 기둥 아니면 벽 그래서 벽만 있어요. 그게 건축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읽지는 않으려니 하는 거지만 이렇게 읽었다고 해서 이거 잘못된 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거 갖고는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시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나중에 계약서 쓸 때 주의하시고 이제 그래서 공법이 다 친절하지 않다고요.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다 그러니까 떠올려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붕과 그러니까 기둥 또는 벽인 거죠. 그러니까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붕과 벽은 아시겠죠? 뭐 이런 이제 큰 건물도 있습니다만 1층짜리 건물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내규탱이에 벽판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위에 판때기 얹었습니다. 거기서 생활할 수 있죠. 지붕이 그러니까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위에 거는 뭐예요? 내규탱이에 뭐만 박혀 있고요?
기둥만 박혀 있고 위에 판때기만 얹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된다는 거죠. 겨울에 추워서 어떻게 자요? 아침밥 먹고 또 남새스러워서 옷은 또 어떻게 갈아입는데요? 막 큰 이만한 막 치마 그 할머니들 그 꽃치마 있잖아요. 치마 안에 그 치마 이렇게 입고 그 안에서 막 옷을 막 갈아입어야 돼요. 뭐 무슨 바닷가 와서 수영복 갈아입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지붕이 있고 기둥만 있는 거예요. 기둥만 있고 그러니까 지붕만 있는 거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왜 뭐가 있죠? 예? 어디? 세차장이요. 아 그렇죠. 세차장. 세차장 그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다른 거는 뭐가 있고요? 팔각정이요. 경회루요. 그러니까 경포대요. 다 막혀 있는 거 아니죠. 그래서 팔각정에서 그러니까 거기서 뭐 주무시고 거기서 아이들과 같이 생활하고 이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만 거기서 그러니까 이렇게 등산하시는 분들이요. 거기서 친구들이랑 같이 앉아서 그러니까 잠깐 음료를 드시기도 하시고 과일 드시기도 하고 기다리기도 하시잖아요. 무너지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건축법이 적용된다, 건축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일행이 이제 쭉 등산합니다. 그러면 중간쯤 보통 이제 가는 사람들도 있고 아주 이제 산 타는 걸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일 잘 타는 사람이 같이 이제 보조를 맞춰주면서 제일 뒤에서 이렇게 옵니다. 먼저 온 사람들, 아이고, 그러니까 개똥이는 왜 이렇게 늦게 온대? 저 뒤에 있어. 아직 올라오면 한참 남았어. 빨리빨리 그러면 귤이나 오이나 먹자. 그리고 이제 오이 먹고 있습니다. 개똥이 이제 거리고 왔어요. 이제 왔으니까 자 이제 다 왔네. 이제 다 가자. 뭐 이제 이러는 거죠. 그 팔각정도 건축물이라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이에 딸린 시설물 딸려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굴뚝, 담장, 대문이요. 어느 땅바닥에 그러니까 거기다 담만 세워놨어요. 건물이에요? 건축물이에요? 아니에요? 담만 세워놨으면 건축물이 아니라고요. 건축물이면 뭐가 있어야 되고요? 지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붕이 없으니까 건축물 아닙니다. 어느 땅바닥에다가 굴뚝만 꽂아놨어요. 그러니까 건물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거죠. 그러니까 건축물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지붕이 없으면 건축물이 아닌 건데 어떻게 돼 있으면 위에 딸려 있으면 건축물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있는데 그러니까 집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굴뚝을 박아놨어요. 뭐 왜요? 그러니까 산타 할아버지 잘 오시라고 굴뚝을 박아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너만 뽑아서 건축물 아니고 그게 더 어수선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딸려 있다고요. 민법의 주, 종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꼭 딸렸다는 게 부착되어 있는 것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담은 부착되어 있진 않죠. 떨어져 있지만 용도상 민법의 주, 종 관계가 적용되니까 같이 건축물의 일부로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지하, 고가에 설치하는 이러저러한 것들 5가지. 뭐 이러저러한 것들이지 그 뒷내용 볼 필요 없습니다. 보시죠. 일반적으로는 자 이런 식으로 지표면에다가 뭔가를 올리고 지표면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지하층을 파거나 등등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뭐 그런데 뭐 무슨 그러니까 군사 영화라든지 과학 영화 그런 거 보면 옛날에 엑스파일이라고 하는 뭐 드라마 있었어요. 멀더와 스컬리어. 진실은 저 너머에. 얼마 전에 그 미국 UFO 그 위원회에서 뭐 조사한 위원회에서도 뭐 발표한 게 있습니다. 자 그런 거 보면은 아리조나 사막에 막 허벌판 사막에 뭐 집사 타고 한참을 가죠. 사막 한 건데 조그마한 뭐 하나 덮어놓은 거 있어요. 거기 가서 삐삐삐삐삐 누르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엘리베이터 타고 100m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저 아래 뭔가 군사 기지가 있습니다. 거기도 이것저것 갖출 건 갖춰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위스에 그러니까 세른이라고 하는 뭐 국제 연구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른시 안에 있는데 세른이라고 있기도 하고 그냥 뭐 영어식으로 선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입자 가속기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전자가 서로 충돌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연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도나스 구조물을 만들었는데 이 도나스 구조물의 기본 길이가 이 지름이 10km예요. 10km, 25리, 30리 가까운 그런 도나스입니다. 그 10km짜리 도나스를 땅 밑에다가 200m 안에다가 묻어놨어요. 묻어놓은 게 아니라 그만큼 공사를 해서 파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역시 과학자들 거기서 생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도 건축법 적용된다. 지하에 있는 것. 아니면 이제 위에 띄워놓은 게 있는데 뭐 위에 띄워놓고 사람 쓰는 거 이런 건 별로 없죠. 뭐 그 타워 크레인 위에서 일하시는 거고 아니면 가끔 농성하시고 하시는 거고 이것도 건축물이 되니까 이건 아직은 별로 없지만 이것도 건축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튼 다 결론. 그러니까 건축물 뭐가 있어야 되고요. 지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건축물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에요. 두 번째.
그러니까 양과 2번 건축물 용도와 종류가 있고요. 그러니까 건축 용도 제한, 주거지역에 나이트클럽 못 짓는다. 그때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용도란 그러니까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거짓말이죠. 거짓말이고요. 정확하게 하려면 그러니까 건축물 바닥의 용도란 건축물 바닥의 종류를 비슷한 구조, 이용 목적,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가 돼야 되고 바로 전국 모든 건축물 바닥을 130가지 종류, 그러니까 130가지 세부 용도로 하고 그것을 다시 28가지가 아니라 29, 29가지 용도로 다시 묶어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바닥에 그러니까 용도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건축물 대장, 그러니까 서울 코엑스 인터내셔널 서울, 그러니까 서울 삼성역에 그러니까 코엑스 무역 종합 전시장이 있고 거기에 건물 6동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호텔 건물입니다. 그 건물의 건축물 대장이고요. 지상 29층, 지하 6층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2층에 보면 그러니까 숙박시설 얼마, 2종 근린생활시설 얼마, 1종 근린생활시설 얼마, 문화집회시설 얼마, 운동시설 얼마 이렇게 돼 있고 3층을 보면 그냥 운동시설 얼마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건물의 통째로 용도가 붙어 있는 거 아닌 거죠. 한 층을 통째로 하나의 용도로 쓰는 것도 아닌 겁니다. 한 층에서도 이러저러한 용도들이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지 마음대로 그 용도를 정할 수는 없는 거고 용도가 뭐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잠깐 가서 보고 오시면 책의 저 앞으로 가세요. 책 145쪽 잠깐 보시죠. 145쪽 보시면 거기에 그 건축 용도 제한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표에 145쪽이요. 첫째 줄에 도관농자 용도지역 4가지, 둘째 줄에 주상공로 개생부 농자 용도지역 9가지, 셋째 줄에 1, 2, 1, 2, 3준 근일중, 전일준, 자생부, 개생부, 농자 용도지역 21가지. 표의 첫 번째 칸 제일 왼쪽에 1번 단독주택, 2번 공동주택, 차례 29번, 28번 장식장까지 해서 다 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얀 바탕, 동그라미 세모 그 중에서만 골라 지을 수 있다. 검은 바탕, 거꾸로 세모 X 그거 빼고는 네 맘대로 다 지어 하는 거죠. 삼성역 주변이면 상업지역 중에 일반 상업지역일 가능성이 큽니다. 일반 상업지역은 좀 위에서 아래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를 못 짓는 거죠. 8개 빼고 나머지를 다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표로는 28개 중에 8개를 못 지니까 20개는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20개는 지 마음대로 선택해서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218쪽 오시고요. 218쪽 와서 그 땅에다가 건물 지으려고 하는 이제 그쪽에서 20개 중에서 나는 요렇게 배치를 하겠다, 배분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허가 신청을 넣어서 허가를 받고 건물을 지은 거죠. 아무튼 결론 다시요. 218쪽 아래 표를 보면서 용도라고 하는 게 건물에 통째로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한 층에 하나의 용도인 것도 아니고 한 층에도 여러 개의 용도가 들어가는 거죠. 건축물 바닥마다 이름을 정해놓은 겁니다. 옆쪽 보시면 219쪽이요. 용도 29가지에 종류 130가지가 있고 1번 용도 단독주택에 동그라미 1, 2, 3, 4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2번 공동주택 용도에 동그라미 1, 2, 3, 4 4가지 종류가 있죠. 동그라미 1번 아파트, 2번 연립주택, 3번 다세주택, 4번 기숙사 등이 있고 빌라는 없어요. 빌라트도 없고요. 아파텔 그런 것도 없고요. 그거 다 집장사 아저씨가 만들어낸 얘기들입니다. 정의 보시죠. 주택법에도 연관되니까. 동그라미 1번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 동그라미 2번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한교동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 동그라미 3번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한교동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동그라미 4번 기숙사는 생략하고요. 따라서 2번 용도 공동주택 중에 아, 연, 다, 기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지금 기숙사는 초점 아니니까요. 아, 연, 다는 이제 여기만이 아니라 주택법에서도 나오고 개론의 시험에서도 자주 나오고 있고요. 요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법에서는 별로 안 나와요. 개론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연다. 아파트 5개층 이상. 연다 4개층 이하. 연다 얼마로 구분되고요? 660으로 그럼 구분되는 거죠. 아, 연다 5개층 4개층 660입니다. 아, 연다 5개층 4개층 660이 되는 거고요. 5개층 이상 4개층 이하 660. 초관지 이상인지 그런 거 갖고 우리 시험에 나오는 적 거의 없습니다. 요즘에는요.
그러니까 그 취지에 초점을 두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660 초과이고 660 이하이지만 그건 됐고 아연다 5계층 4계층 660 소리 내시고 용도만 쭉 짚고 가죠. 그러니까 3번 용도에 1종 근린생활시설, 4번 2종 근린생활시설, 5번 문화집회, 6번 종교, 7 판매, 8 운수, 9 의료. 다음에요. 그러니까 10 교육연구, 11 노유자, 12 수련, 13 운동, 14 업무, 15 숙박, 16 위락, 17 공장, 18 참고, 19 유연물, 20 자동차, 21 동물 식물, 22 자원순환, 23 교정군사, 24 방송통신, 25 발전, 26 묘지, 27 관광휴게, 28 장례식장, 29 야영장까지 대한민국 모든 건축물 바닥 다 이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 쪽 보시죠. 221쪽에 그러니까 굵은 2번 그러니까 건축법 적용 대상 행위 이제 국민들이 어떤 일을 할 때 건축법 적용을 받게 되냐라고 하는 거죠. 뭐 건축 대수선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건축을 중심으로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이란 그러니까 건축물을 그러니까 신축, 증축, 개축, 재축 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그 아래 뭐 출제 횟수요. 그러니까 9, 13, 14, 15 추가, 18, 20, 23, 25 등이 있는데 그 아래다가 다음을 쓰시죠. 지금 그러니까 건축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건축에 대해서 보시는데 그러니까 그 아래다가 뭐 그 언저리에다가요. 그러니까 5가지 쓰시고 그다음에 허가 괄호 열고 신고까지 쓰시고요. 그러니까 건축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요? 5가지가 있습니다.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전 5가지가 있고 지 맘대로 지었다가 무너지면 안 되죠. 사람 다치죠. 그러니까 건축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금지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금지와 허가가 거의 같은 한 덩어리의 내용이라고요. 건축은 금지되어 있다. 금지되어 있으니까 뭐 받아야 할 수 있다. 허가 받아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가벼운 것들은 허가받지 않고 신고만 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출제된 게 한 8번 출제가 됐는데 그 중에 4번이 5가지 요거 갖고 문제를 낸 거예요. 5가지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보시면서 OX 질문요. 그러니까 본문요.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하는 것을 말한다. OX. X요. 그걸 찾아내시는 거라고요. 건축에 몇 가지가 있다고요? 5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요. 그러니까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OX. X요. 건축에 5가지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뭐 하나라도 빠지면 틀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뭐 어느 그러니까 그 저쪽 어느 곳에 뭐 건물을 새로 짓네. 그러니까 너 어디 저기 누가 건축하고 있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건축하고 있어. 그건 이제 일상생활 얘기고 우리 시험에서는 그 누가 어디에 새로 건축하고 있어는 동그라미 1, 2, 3 중에 뭐겠어요? 신축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5가지가 있는데 동그라미 1번 신축. 그러니까 내려와서요. 동그라미 2번 증축. 동그라미 3번 개축. 다음 쪽 보시면 동그라미 4번 재축. 동그라미 5번 이전이 있는데 우선 동그라미 3, 4, 5부터 보고 오시죠. 앞쪽이요. 221쪽에. 동그라미 221쪽 아래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개축. 개. 뜯어고칠 개. 내가 뜯어 고친다고요. 그러니까 개축. 개축이란 기준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대제, 종종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건물을 철거하고 종전 규모 이하에서 손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철거하고 종전 규모.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 천을 지금 새로 지었다고 치자고요. 허가를 받아서 천을 지었습니다. 1000짜리가 있는데 그걸 내가 일부를 뜯어내든 전부를 뜯어내든 1000을 넘게요? 안 넘게요? 안 넘게 하는 거죠. 뭐예요? 내부 수리 중인 거죠. 내부 수리 중입니다. 그것도 역시 뭐 받으라고요? 허가 받으라고요. 예. 그러니까 조그맣게 하면 내부 수리 중 하겠지만 보시자고요. 1000짜리가 있었는데 1000을 싹 걷어내고 거기다 1000을 새로 짓는데 엉망으로 지으면 돼요? 안 되죠. 당연히 금지고 허가 받아야 됩니다. 다음 쪽에 동그라미 4번 재축. 재축 뭐 다시 재자 다시 회복한다. 그러니까 재축이란 건축물의 천재지변 그 밖의 제의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관 연면적 합계는 종전규모 이하로 해야 되고 니은번 동수 층수 높이는 A번 모두 종전규모 이하이거나 그러니까 또는 B 그러니까 동수 층수 높이 어느 하나가 종전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 층수 높이가 그러니까 건축법 시행령 조례 등을 말하는 법령 등에 모두 적합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4번 첫째 줄이요. 얘는 천재지변 제로 멸실됐다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은 개축, 뜯어고칠 개자, 내 건축주의 의지로 사람의 뜻으로 뜯어낸 거지만 그러니까 제축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자연의 힘으로 멸실됐다고요. 멸실되고 그러니까 그중에 동그라미 기역번, 연면적은 그러니까 종종 규모 이하로 할 것. 이제 그게 초점인 거죠. 나머지는 조금 늘어날 수 있는데 법 허용되는 범위에서 늘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림 보시죠. 왼쪽 그림.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3층을 지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건축주가 돈도 좀 모자라기도 하고요. 뭘 3층까지 올라갔다 왔다 갔다 그래 그냥 그러니까 조그맣게 써. 그래서 그냥 2층까지 지었습니다. 2,000을 지었다고요. 자, 그런데 한쪽에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벼락, 나쁜 벼락. 좋은 벼락 두 가지는 뭐고요? 대추 나무 벼락과 돈벼락은 좋은 거죠. 근데 이제 나쁜 벼락이 떨어졌네요. 그래서 그 자리가 벼락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쪽 깎아내고 오른쪽이요. 500만큼 깎아내고 500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옛날에 2층이었는데 3층이 된 거죠. 근데 그러니까 1000 오른쪽이요. 1500, 500이니까 2000. 면적 늘어났어요? 안 늘어났어요? 면적은 늘어났지 않았죠. 층수는 늘어났지만 왼쪽 옛날에 원래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는 곳이었어요? 3층까지 지을 수 있었던 곳이니까 여기는 층수가 늘어났다 증축으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연면적은 멸실, 연면적 그대로고 그다음에 법에서 허용되는 범위니까 얘를 뭐로 한다고요? 재축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축이니까 훨씬 허가받기가 쉬울 겁니다. 그러니까 역시 허가는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이전이란 건축물의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에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첫째 다시요.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에서 옮기는 게 이전입니다. 어디 뭐 사무실 이전 아니면 뭐 무슨 뭐 어디 뭐 이전해서 새로 열었습니다. 이전 개소식 뭐 떡 돌리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이전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그 이전하고 전혀 다른 거고 그러니까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에서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전이고 먼저 그러니까 이전은 그림만 한번 떠올려 보면 뭐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이제 아시기 전에 우선 그러니까 이전은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한국에서 그러니까 콘크리트 건축물 그러니까 이전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옥 문화재 그러니까 문화재를 이전하긴 하는데 이건 어디에서요? 문화재청에서 그러니까 3년에 한 건, 4년에 한 건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거지 개인이 한옥 이전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콘크리트 건축물 이전은 해외 토픽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한 건도 없고요. 콘크리트 건축물은 땅에다 기초를 박아놨죠. 땅을 파고 올렸잖아요. 땅을 파고 올려놨는데 자 이렇게 건물을 올려놨는데 이걸 밀어요? 밀려줘요? 밀릴 수가 없는 거죠. 밀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콘크리트 건축물은 이전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특별한 경우에는 할 수 있어요. 해외 토픽에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국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2건을 했는데 그러니까 중경삼림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중경. 또 이제 달리 보면 김구 아저씨가 윤봉길 의사, 이봉창 의사, 그러니까 폭탄 만들어주면서 가서 처음부터 한 번씩 혼내주고, 그러니까 빠이빠이인 거죠. 혼내주고 다시 와요. 그러니까 폭탄 도시락 폭탄 던지고 수류탄 던지고 잡혀서 그냥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 조선 독립을 위해서 수고들 하자. 그러니까 임시정부 있었던 중국 중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국 중경에 그러니까 오래된 그러니까 건물이 있어요. 1920년대에 만들어진 건물입니다. 물론 일본 놈들이 와서 만든 일본 일제 잔재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래도 그러니까 중요한 문화재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은행 에이 뭐 그냥 오래됐으니까 걷어내 그냥 없애버리는 게 나아요? 한국은행 그 자체를 좀 남겨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있는데 여기에 도로를 내야 된다고요. 도로를 내야 되는데 이게 시내 중심에 있고 시내 중심에 도로를 확장해야 되는데 여기를 이쪽으로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싹 뽀개버려. 그렇게 이제 하기도 하겠지만 그러니까 돈 많고 시간 많고 한 애들이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콘크리트 건물을 끌어와요. 어떻게 하면 이쪽을 싹 팝니다. 땅을 다 파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파이프는 다 끊어놓죠. 파이프 끊고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땅을 이제 파서 들어가는 겁니다. 땅을 파서 들어가고 여기까지 이제 땅은 다 팠죠. 다 파고요. 요 지하를 파 들어가요. 지하를 파 들어가서 거기다 레일을 깝니다. 철기를 깐다고요. 레일을 깔고 그다음에 이 건물 이 자리에다가 바퀴들을 갖다 붙여요. 그리고 이쪽을 싹 걷어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살짝 앉히면 결국 건물이 그대로 통째로 그러니까 기찻길 위에 딱 앉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기찻길, 그러니까 레일이 돼 있으니까 건물을 끌고 옵니다. 건물을 끌고 와서 여기다 다시 자리를 잡고 흙 묻고, 그러니까 파이프 묶고 연결시키고 해서 이쪽으로 도로를 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게 있는데 요 4층짜리 건물 하나 이전하는데 3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해 토픽에 나오는 겁니다. 엄청나게 큰 일이 아니면, 중요한 일이 아니면 콘크리트 건축물은 이전 자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콘크리트는 이전이 안 되는데 어떤 건물을 미냐고요. 그러니까 혹시 그러니까 땅을 안 파고 땅에다 얹어놓은 건물 보신 적 있어요? 땅을 안 파고 땅에다 얹어놓은 건물이요. 건물 짓는 컨테이너 박스 올려놓는 거 있죠? 컨테이너 박스도 있고요. 이제 컨테이너 박스는 이제 저쪽 다른 쪽에서 이제 따로 처리합니다. 가설 건축물이라고 따로 있고요. 그러니까 초가집이요. 초가집 지을 때 땅 파서 만들었어요? 아니죠. 지화집 지을 때 땅 파서 만들었어요? 지화집이요. 땅 파서 만드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따만한 돌덩이요. 이따만한 돌덩이를 그러니까 동아줄로 묶어가지고 큰 돌을 동아줄로 이렇게 막 아무튼 이렇게 그러니까 끈을 여러 대 해서 그러니까 여기 각각 이제 장정들이 둘러사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끈을 당기면은 이제 살짝 들리잖아요. 이렇게 다가 다시 놓고 그러면 이제 돌을 그러니까 위에서 들 수 있는 건 안 되니까 아무튼 위에 이제 그 지렛대 같은 걸 놓고 해서 돌을 들었다 놨다 어디서 들었네. 들었다 놨다 하면서 땅을 다지는 겁니다. 요즘에야 큰 롤러로 땅을 다지면 되지만 옛날에는 큰 돌덩이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땅을 탄탄히 다진다고요. 집을 지을 땅인데 뭐 요만한 나무망치 갖고 통통통통 땅을 다질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다집니다. 이렇게 땅 다지기를 하는 거죠. 땅 다지기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왔던 그러니까 조상의 빛난 얼을 되살려 그러니까 우리 지금도 후손들이 계속 그 일을 이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요. 그러니까 친구가 새 집 이사 갔다고요. 그러니까 뭐 개똥이가 새 집 이사 가면 그 친구들 우르르 쫓아가는 거죠. 우르르 쫓아가세요. 크리넥스 사가고 그다음에 하이타이 요즘에는 하이타이는 아니군요. 아무튼 아무튼 사가고 그래서 이제 저녁밥 삼겹살 맛있게 구워 먹고 또 아니면 이제 귀찮으면 이제 중국집 음식 시켜서 먹고 그다음에 무슨 행사에 들어가고요? 땅 다지기 행사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야 깔아. 군인 담요 없어 너는. 그래서 아무튼 군인 담요 깔아놓고 얼마나 힘들어요 땅 다지기 하는 게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앉아서 책상에 앉는 것도 아니고 방바닥에 앉으니까 그것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다리를 이렇게 꺾어서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허리랑 관절에 무리가 가요. 그런데도 한 4시간, 5시간 내내 다져주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복 와서 탁 잘 앉으라고. 그래서 다져주기 하고 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아이고 밤에 나올 때 아이고 허리야. 네, 그러면서 나옵니다. 그런 이제 땅 다지기 행사 이게 좀 조상의 빛난 얼을 되살리는 행위죠. 예,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땅 다지기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주춧돌을 놓는 거죠. 그러니까 주춧돌을 놓습니다. 가운데 홈을 파고요. 홈을 파서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기둥을 세우고 기둥은 보통 서 있는 기둥이죠. 근데 누워 있는 기둥, 수평 기둥을 한 글자로 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한옥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수평 기둥이 뭐가 있고요? 대들보가 있죠. 이걸 다 그러니까 두드러 못질을 하는 게 아니라 홈을 파서 꽤 맞춰 놓는 거죠. 홈을 파서 꽤 맞춰 놓고 지붕 얹고 되어 있습니다. 한옥은 땅을 팠어요? 그러니까 얹었어요? 한옥은 얹은 건물이죠. 땅에다 얹은 건물입니다. 한옥 해체해서 조립하는 거 보시고 텔레비전에도 자주 나오는 거죠. 조립하면서 자리를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옥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 이걸 홈을 파서 꽤 맞춰 놓은 거니까 이 중에 보 하나가 썩어 들어가면 다 해체해서 보만 그대로 깎아서 다시 끼워 넣을 수가 있는 거죠. 해체 조립 다 됩니다. 그리고 서울 남산에 남산도 이제 워낙 커서 그쪽 어디 그 공원이 따로 있는데요. 역사문화공원인가 뭔가에 보면은 서울 곳곳에 있었던 그 잘 사는 집 한옥 112채를 그러니까 띄어다가 해체해서 다시 옮겨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별로 없고요. 중국 관광객들 엄청 오고요. 또 아니면 거기서 이제 전통 혼례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옥은 해체 조립이 된다고요. 해체 조립하면서 옆으로 좀 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이에요? 아니에요? 한옥을 해체 조립하면서 옆으로 좀 자리를 옮겼다고요. 이전이 아니죠.
이전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에서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일상적으로 있는 일이고, 그러니까 얘는 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전은 아닌 거죠. 얘는 이전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전은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에서 옮기는 거라고요. 이게 오래된 문화재입니다. 이제 그 그림, 이게 문화재인데 이쪽 자리로 도로가 지나가야 되겠다고요. 그런데 한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기둥과 보호를 다 그러니까 짜서 맞춰놓은 건데 이게 지금 비바람 문화재니까 200년, 300년 됐다고요. 한옥을 쇠파이프로 만들었어요? 나무로 만들었어요? 나무로 했죠. 200년, 300년 되면서 비바람에 다 뭉그러져 있습니다. 다 이 뭉그러져 있는데 해체가 돼요? 해체하는 순간 다 뽀개서 불쏘시개로 쓰자는 거지 다시는 조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해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해체하면 그냥 문화재를 파괴하는 거라고요. 없애는 거라고요. 근데 이 자리로 도로가 지나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주요 구조부는 해체하지 않고 주요 구조부가 아닌 문짝 같은 거는 다 떼어내는 겁니다. 문짝은 다 떼어내고 그 다음에 이 사이에다가 통나무를 집어 넣을 수 있는 대로 다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3년에 한 건, 4년에 한 건밖에 없다고요. 여기에 통나무를 있는 대로 다 집어 넣습니다. 그러니까 애기 주먹만 들어가도 거기다 다 구겨 넣는다고요. 다 구겨 넣었으면은 그냥 이게 이제 통째로 그냥 하나의 덩어리가 된 거죠. 있는 대로 다 집어넣어서 통째로 하나의 덩어리가 됐어요. 그리고 광목으로 뺑뺑뺑 둘러싸매고, 그러니까 한옥은 얹어놨다고 그랬죠. 물 흥건히 부어놓고요. 그 다음에 밉니다. 밀려요. 그게 이전이에요.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에서 옮기는 겁니다. 그게 건축물의 이전인 거고, 그러니까 아주 뭐 이게 특별한 거죠. 그러니까 3년에 한 건, 4년에 한 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그림 보시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지금 222쪽에 동그라미 5번을 보고 있는 거고요. 이전이란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에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예, 도로공사 등 이유로 한옥 구조의 문화재를 옆으로 살짝 민다. 그러니까 두 번째 거로, 그러니까 건축물이 없는 다른 대지로 옮기면 신축이 되고 건축물이 있던 다른 대지로 옮기면 증축이 된다. 첫 번째 그림이요. 11, 12, 13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1번 땅 빵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11번 땅에 500 한옥 문화재가 있습니다. 옮겨야 된다고요. 13번 땅은 1000짜리 건물이 있었습니다. 아래 그림이요. 그 12번 땅에서 500짜리 문화재를 옆으로 살짝 밀었습니다.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에서 옮기는 게 뭐라고요? 이전이죠. 그런데 건물 밀어 보셨어요? 건물 밀고 다녀보셨냐고요? 그런 거 없죠. 그래서 건물 밀다 보니까 재밌다고요. 그래서 야 이거 재밌네. 산 건너 강 건너 물 건너 셔셔셔 밀고 다니다고 해서 그러니까 아래 그림 11번 땅으로 밀고 갔다고 치자고요. 11번 땅으로 밀고 가면 11번 땅은 옛날에 얼마였어요? 빵이었죠. 근데 500짜리가 얹어졌습니다. 뭐가 되는 거예요? 신축이 되죠. 산 건너 강 건너 물 건너 셔셔셔. 그러니까 오른쪽 13번 쪽으로 밀고 갔습니다. 13번은 옛날에 얼마가 있었고요? 옛날에 1000이 있었죠. 거기에 500이 더 얹어졌습니다. 1500이 됐죠. 뭐가 되는 거고요? 증축이 되죠. 다른 땅으로 가면 완전 얘기가 달라진다고요. 그래서 7번이요.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에서 옮기는 겁니다. 한옥 문화재를 이거 한 번 하는데 그러니까 뭐 아무튼 몇 억 들어요. 몇 억이 들고 기간도 엄청 오래 걸립니다. 한옥 문화재를 옆으로 살짝 미는 게 이전입니다. 뭐 컨테이너 박스는 그건 들었다 놨다 그거는 건 이전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동영상 보다 보면 저도 이제 강의 동영상을 보는데 그러니까 이거 이전 제가 지금 문화재청 얘기 드린 거 있잖아요. 지금 이것을 찾기 위해서 건축과 다니는 그러니까 뭐 건축과 있는 친구들 뭐 교수들 또 아니면요 건축 사전 국토교통부에 있는 웬갖 것 다 찾았어요. 다 찾아도 이전이 뭔지 안 나와요. 그냥 이 글자밖에 안 나와요. 이전이 뭔지를 알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이전도 지금 건축이니까 뭐 받아야 돼요? 허가 받아야 되죠. 근데 어느 누군가가 이걸 찾지 않고 그냥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체하지 않고 같은 지로 옮기는 게 뭐가 있지? 그래서 그냥 컨테이너 박스를 누군가가 얘기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강의하는 선생님들이 다 컨테이너 박스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요. 어느 고급 아파트 컨테이너 박스가 있다고요. 그 컨테이너 박스 아저씨 좀 와주세요. 그래서 지게차 불러서 살짝 옆으로 밀어요. 그거 금지돼 있고
그거 지게차 아저씨 불러서 그거 했다가는 3년 이하 빵에 가시나요? 아니죠. 컨테이너 박스 미는 거는 허가받아야 되는 건축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고, 그리고 뭐 이걸 도저히 찾을 수 없어갖고 금연 관련된 아무튼 이전이라고 하는 두 글자 있는 모든 걸 인터넷에서 다 찾았어요. 그랬더니 다 뭐만 나와요? 사무실 이전 개소식을 엽니다. 뭐 꽃다발은 뭐 사양합니다. 뭐 등등등. 다 그런 광고만 나오지 이전이 없다고요. 그 홈페이지에서 한 20페이지를 넘어가는 거예요. 한 페이지에 글이 한 뭐 20개 가까이 실리는 거죠. 하나하나씩 검토해서 20페이지 넘어가면 400건 정도를 본 겁니다. 400건 정도를 보니까 문화재청에 이전이 있어요. 3년에 한 건, 4년에 한 건이고, 그러니까 문화재청에 이전을 보고 그 다음에 그 뭐 어디 뭐 무슨 그러니까 뭐 무슨 그 조그만 이렇게 옛날 서원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산 서원은 큰 거고 뭐 옛날 조그만 서당 같은 거,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 이전하는 게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얘기를 거기 이제 찾아서 전화를 해보고 국토부에 전화를 하고 이제 그래서 확인한 게 요 이전입니다. 실제로 사례가 거의 없는 거죠. 한옥문화재를 살짝 미는 겁니다. 다시 이제 앞으로 가시죠. 앞에 보시면 그러니까 221쪽에 굵은 2번 그러니까 건축법 적용 대상이 건축 5가지가 있고 동그라미 1번 신축에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번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당연히 신축이죠. 기억번 없던 땅에다가 새로 올린다고요. 당연히 신축입니다. 그러니까 니은번 그러니까 기존 건축물 그러니까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되 종종 규모를 초과하여 축조하는 것. 새로이 축조하는 거니까 전부 철거, 전부 멸실을 얘기하는 거죠. 있던 거에다 붙이는 게 아니라 전부 철거, 전부 멸실입니다. 7번 보시죠. 철거 멸실로 종종 규모 이하면 뭐가 되는 거고요? 개축, 재축이 되는 거죠. 기존 건축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빵이 됐고 거기를 종종 규모를 초과해서 올린다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얘는 보시죠. 뭐 곧 보겠습니다만, 아무튼 거기까지 짚고 한번 숫자로 보시죠. 그러니까 디귿번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도 그러니까 신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속 건축물에 그러니까 주된 건축물 짓는 거예요. 이제 부속 건축물이란 뭐냐면, 그러니까 5개 WC가 이제 대표적인 거죠. 5개 화장실, 아니면 별동의 식당 등. 그러니까 부속 건축물이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 용도의 건축물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뭐 말은 긴데요. 그냥 5개 WC, 그러니까 공장 식당 중에 그냥 그 공장 건물 한 동이 있고 그 안에 뭐 사장실도 있고 사무실도 있고 공장 현장도 있고 뭐 식당도 있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좀 큰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일하다가 이제 12시 때르르르 하고 나면 야, 밥 먹으러 가자. 이제 나와서 식당 가서 밥을 먹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런 곳들이 부속 건축물입니다. 뭐 70년대 영화 보면 이제 여공들끼리 막 먼저 뭐 일하다가 아이고 이제 때르르 야, 밥 먹으러 가자. 어머 비가 오네. 어떻게 하지? 그래서 옷을 이렇게 둘러쓰고 다다다닥 뛰어서 저 식당까지 가잖아요. 그 별동의 식당 그런 것들이 뭐라고요? 부속 건축물입니다. 자, 그것까지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박스를 보시죠. 작은 1번 빵짜리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거기다 1000을 올립니다. 뭐예요? 신축이죠. 2번 800짜리가 있었습니다. 전부 철거, 전부 멸실이 돼서 얼마가 됐고요? 그러니까 800을 전부 철거, 전부 멸실해서 빵이 된 거죠. 빵이 된 곳에다가 1000짜리를 지었습니다. 얘를 뭐라고요? 신축이라고요. 7번 보시죠.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여기 800짜리가 있었는데 800짜리가 1000, 200이 늘어났네? 그게 아니고 전부 철거, 전부 멸실이니까 맨 땅이 됐죠. 칠판요. 빵에다가 올리면 뭐였어요? 신축. 여기도 빵에다가 올리는데 빵에다가 올리는데 종종 규모 이하는 뭐고요? 개축, 재축이 되는 거고 빵에서 종종 규모 초과해서 빵에다가 올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신축이 된 거죠. 그래요. 800제곱미터가 있습니다. 100을 철거했거나 100이 깨져 나갔다고요. 떨어져 나갔다고요. 멸실됐습니다. 그래서 얼마짜리가 됐어요? 700짜리가 됐죠. 거기다 300을 붙여서 1000짜리로 만들었습니다. 뭐예요? 증축이죠. 그러니까 800짜리가 1000짜리가 되는 거 신축도 있고 800짜리가 1000짜리로 되는 거 증축도 있고 하는 거죠. 뜻 아시겠죠? 위에는
그러니까 빵에서 1000이 올라갔으니까 800 들어가리 세 번째요. 작은 2번에 세 번째 800짜리가 있습니다. 전부 철거, 일부 철거에서 800 이하로 지었어요. 뭐예요? 뜯어 고칠 개자, 개축이죠. 종종 규모 이하니까 개축, 내부 수리 중. 네 번째요. 800짜리가 있습니다. 전부 멸실, 일부 멸실, 전부 멸실. 그냥 어디 놀러 갔다 왔더니 집이 없어졌어요. 집 어디 갔지? 아까 장마가 돼서 큰 물에 떠내려갔다고요. 빵이 됐죠. 그러니까 빵이 됐다고요. 아니면 일부 멸실. 그러니까 거기다 800 이하로 짓습니다. 멸실되고 종종 규모 이하니까 뭐가 되는 거고요? 재축이 되는 거죠. 자, 3번이요. 빵 아무것도 없던 땅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무슨 사정인지 한밭집부터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 식당부터 따로 지었습니다. 뭐예요? 신축이죠. 부속건축물 지을 때 신축이었고, 이제 부속건축물을 지었고 이제 주택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공장을 짓는다든지 주된 건축물이 들어갑니다. 부속 건축물만 있고 주된 건축물이 빵 없던 곳에 부속 건축물이 있는 것이고 그것에 주된 건축물, 주택이나 공장이 들어갑니다. 뭐라고요? 신축이죠. 그러니까 지금 3번의 경우는 신축 두 번을 받은 거죠. 신축어가 두 번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축 세 가지가 있지만 그 취지를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7번 보시죠. 빵에 올리는 게 신축이라고요. 그 다음에 종종규모 이하는 뭐였고요? 개축과 재축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속 건축물의 주된 건축물, 이제 본격 시작이다가 되는 거죠. 동그라미 2번 증축, 늘리는 거죠.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예, 뭐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동으로 건축물을 지으면 부속 건축물의 주된 건축물을 짓는 것은 뭐였어요? 부속 건축물의 주된 건축물 신축이었죠. 그것이 아닌 한 대부분 뭐로 가는 거고요? 증축이 되죠. 1000짜리가 있었는데 500짜리를 따로 지었다고요. 증축인 거죠. 예, 한동 건축물을 대상으로 위 네 가지를 다 늘려도 증축이다. 보시죠. 증축은 꼭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있었는데 한 동을 더 짓는 건 뭐 당연히 이만큼이 더 늘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증축은 이렇게 한 동의 건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곳을 한 동 그대로 놔둔 채로도 증축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건축면적, 연면적, 높이 층수, 건축면적, 연면적은 이제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여기다 판때기를 늘렸습니다. 판때기를 늘렸으면 그림자가 이만큼이 더 늘어나죠. 그러니까 증축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1층에 식당인데요. 여기 바닥, 다락을 냈다고요. 그런 집 보신 적 있나요? 어디 특히 이제 보쌈집이요. 그러니까 보쌈집이나 뭐 그런 데 가보면은, 그러니까 1층 식당이고요. 그러니까 1층 근데 식당이 크지 않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홀에, 그 식당 홀이라고 하죠. 거기에 뭐 테이블 4개가 있습니다. 근데 자리가 좁으니까 그 부엌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다락을 내놨다고요. 계단, 신발 벗고 올라가서요. 그래서 위에서 이제 위에 올라가니까 이제 서지 못하죠. 이 중간에 이만큼을 내놓은 거니까 이제 이러고 앉아서 이러고 들어가서 이제 앉아서 이제 그것도 재밌다고 또 먹고요. 그리고 이제 뭐 시킬 때도 그냥 뭐 하지 앉았고 그냥 거기서 고기만 내밀고 이모 막걸리 2병 이제 아무튼 뭐 그렇게 하고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옆면적 바닥이 늘어났죠. 그것도 뭐고요? 증축이죠. 그다음에요. 증수요. 그러니까 바닥을 좀 늘리는 게 아니라 2층을 통째로 하나로 깔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여기를 지금 2층을 하나 깔았다고요. 지금 아직은 12월 달이니까 수강생분들이 좀 이제 놀고 안 오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1월 달 되면 지금 전화 문의가 엄청나게 오고 있어요. 1월 달 되면 수강생들이 엄청 많아지실 겁니다. 이 자리 다 채우고도 남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락을 깔아야죠. 다락을 까는데 그냥 여기 전체를 다 깔아버린다고요. 저만 여기만 놔두고 제가 그래서 여기에 머리 위에 있다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시겠죠? 여러분도 아시죠? 뭐 2층 버스 비슷하게 그렇게 하는 그런 건물 보신 적 있어요? 들어는 보셨나요? 보신 적은 별로 없지만 옛날 평화시장이요. 70년대 동평화 신평화요. 거기는 그냥 아예 봉제일이 기본이니까 건물이 있으면 다 다락 정도가 아니라 다 층을 깔은 거죠. 하루 아침 8시부터 저녁 16시간이면 몇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7시부터 그러면은 4시간 없으면 11시가 되나요? 그러니까 평균 16시간 일하셨죠. 16시간 동안 그냥 거기에서만 하루 종일 생활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바깥에서 볼 때는 3층이지만 안으로 볼 때는 지금 층수가 하나 늘어난 거죠. 그것도 증축이 되고, 옥상에다 작대기 꽂아놓으면 높이가 늘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그것도 증축이 됩니다. 그 하나로 짓는 것만이 아니라 한 동 갖고도 여러 가지 증축이 다 있는 거죠.
뭐 예, 기존 800제곱미터가 있는데 400제곱미터 철거 멸실해서 400이 남았고 400에 600을 붙여서 1000이 되면 이게 뭐가 되는 거고요? 증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건축에 5가지가 있다. 5가지 다 우선은 금지, 우선은 허가받아야 된다. 가벼운 것들은 신고하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 그러니까 잠깐 쉬고 이제 223조 2장 건축 허가와 이제 뒷내용들 중에서 그러니까 뭐 이제 중요한 대목들 한두 가지를 이제 짚어가면서 보도록 하시죠. 네, 잠깐 쉬겠습니다.